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원픽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유튜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 바쁘기도 했고 또 요즘에 코인 시장이 워낙 좋지 않아서 저도 영상을 촬영하는 걸 조금 자제를 좀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근심과 걱정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뉴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지금 비투로 인해서, 그러니까 비수로 된 투자로 인해서 2030들이 잠을 못 들고 있다. 그리고 앞전에 2월에 있었던 폭락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정말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이 나서 폭락을 했을 때 저희는 이제 곧 오르겠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비트코인과 주식 그리고 세계 경제는 점점 악화가 되었죠. 그래서 이런 기사들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상승한 자산시장, 진짜로 코로나 이후에 비트코인이 다시 이렇게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상반기에 폭락을 맞으면서 빚으로 투자한 직장인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빚을 내서 영혼까지 끌어올려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지금 세금 폭탄을 지금 맞고 있죠. 아니, 세금 폭탄이 아니라 금리 폭탄을 지금 맞고 있죠. 지금 좀 더 가볼게요. 코로나 때 불장을 맛봤던 2030 직장인들이 밤을 못 이루고 있다. 지난 2월 3월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었죠. 이때 굉장히 큰 손실을 겪었죠. 전쟁이 일어나면 아무튼 엄청나게 꺼졌다가 일반적으로는 다시 올라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어서 뭐가 터졌냐면 물가의 상승과 금리의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졌죠.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을 시사했고 우리나라도 같이 테이퍼링 현상으로 테이퍼링을 미국에서 실시를 한 이후에 우리나라도 역시 커플링 현상으로 물가도 상승되고 금리도 인상되고, 더군다나 전쟁으로 인해서 러시아에서 공급되는 그 원료들이 제대로 수입이 안 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자산 시장이 크게 꺼졌기 때문이다. 하반기라고 해서 악재가 쉽게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자 투자자들의 고통도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제 전쟁이 좀 끝날 법도 한데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거기다가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있고, 금리도 인상되니까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겠죠.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또 물가에 대한 원재료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말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기대를 하고 있었죠. 미국 증시가 아무리 어려워도 폭락은 안 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 2월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서 폭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투자금의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그래서 증시가 급락하자 대출받은 증권사에서 추가 담보금을 요구하기 시작해왔다며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은행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를 해야 됐다. 근데 돌려막기를 하니까 뭡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동학개미의 성적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입사원 김재현 씨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주식을 사모으는 반도체 덕후이다. 한때 그랬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외국의 테슬라, 이런 주식에 투자를 해갖고 굉장히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많았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지 않아 비투를 하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대출을 크게 받아서 여기에 다 몰빵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지난 2년간 돈이 생길 때마다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구매해서 지금까지 총 투자 금액이 1,500만원에 이른다. 1,500만원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겐 큰 금액일 수 있지만 직장인들한테는 적절한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한 달간 한국 증시가 급격히 추락하면서 수익률이 10%에서 30%까지 떨어졌다. 주식은 그렇게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코인은 지금 더 떨어졌을 거예요. 한 60%가량이 추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식은 기다리면 오른다는 말이 있으면서도 막상 계좌에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 무섭다. 이게 주식은 분명히 오를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이게 오를 거냐라는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왜냐면 그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금리에 대한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더라도 돈이 일단 묶여있는 개념이니까요. 그래서 한국이든 미국이든 올해 상반기 증시는 역사의 기록이 될 정도로 폭락했다.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다가 환율까지도 지금 난리예요.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랐기 때문에 저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오른 환율로 인해서 굉장히 손해를 보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대외의 악재, 신뢰까지 이룬 가상화폐, 이 와중에 가상화폐는 펀더멘털이 워낙에 약했는데 지금 이런 사건까지, 이런 사건, 전쟁과 같은 사건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뭐 전쟁과 같은 이슈, 그리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소식, 이런 일들이 같이 겹치면서 가상화폐 시장에는 더 큰 하락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루나 사태 있죠. 루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상화폐에 대해서 뭔가 신뢰를 잃게 되는 그런 계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그야말로 처참하다. 자산시장에 들이운 악재에 더해서 신뢰성까지 타격을 입었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은 상반기에 거의 60%나 떨어져요. 이거는 진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가상화폐 오르기도 많이 오르지만 떨어지기도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역시 거의 70%가 하락했고요. 그의 알트코인도 더 큰 하락을 한 코인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5월 한국산 가상화폐인 루나코인이 신뢰성에 의문이 생기면서 99% 이상의 폭락을 맞기도 했다. 이거는 정말 큰 이슈였죠. 이건으로 인해서 아마 가상화폐 시장에 더 이상 투자를 안 하는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1천만원 정도의 가상화폐에 투자한 윤모 씨는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부터 강력히 지지한 도지코인에 투자금의 절반을 넣었다가 낭패를 봤다고도 한다. 그렇죠. 도지코인은 사실 일론 머스크가 올려놓은 코인이죠. 그런데 한때는 1달러를 갈 거라고 저조차도 굉장히 믿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왜냐면 시장 상황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90%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것 같지만 화가 날 것 같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 손해를 봤는데 열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에이다에 투자를 해놨는데 지금 열어보지를 않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파트도 역시 얼어붙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런 주식, 부동산, 코인 이런 게 전체가 다 이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암울하죠. 암울하고 정말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힘든 상황만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방송을 킨 건 아니고요. 물론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들도 힘을 내야겠지만 뭐 말로만 힘내라고 해서 그게 힘이 나지는 거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코인이 하락했지만 이것은 또 누구한테는 또 기회다. 그래서 매수를 지금부터 조금씩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현물 투자는 얼마 안 하고 있는데 선물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물 투자에는 또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지만 좀 레버리지를 좀 줄이고 그 다음에 분할 매수를 해서 돈이 있을 때마다 조금씩 비트코인이나 또는 다른 코인을 조금씩 뭐 롱을 치든 숏을 치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한다면 분명히 이 시장에서도 여러분들도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방에 어떤 몰빵을 하는 거 이거는 하면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조금씩 분할 매수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코인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작년 9월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제 지금 7월이잖아요. 작년 9월에 이제 여러 악재들이 아니죠. 여러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9월에 폭락이 더 심하게 왔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9월, 10월 이때까지도 하락 기조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원픽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요. 이럴 때 여윳돈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해 둔다면 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코인원픽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